울릉도에 비가 내립니다. 이렇게 비가 내린 건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속수무책이고 식당이고 길거리이고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외국인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시아 지역은 그야말로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가마다 비가 많이 내리고 태풍도 지나갑니다. 한국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다른 태풍이 지나간 나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죠. 태풍 야기의 경우에는 중국을 처음으로 강타했고 그 다음엔 베트남을 30년 만에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산사태가 여기저기 너무 심해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트를 타고 얼른 탈출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처 탈출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불어난 물은 제방에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마을을 덮치는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해 구조물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사람들과 동물까지 구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태국을 덮친 태풍 야기는 이렇게 물난리를 일으켰고 태국은 8월에 역대급 수해를 입으면서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에 들어갔습니다. 집이 침몰했고 떠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방을 넘어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으며 경찰들이 투입되어 긴급하게 구출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태국은 역대급 수해를 맞았는데 베트남이어 태국까지 태풍으로 인해 기후변화로 인해 엄청난 간수량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떠내려갔고 침수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울릉도에서 무려 46년 만에 홍수가 났으며 심각한 피해 상황이 나타난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이크를 타며 전세계를 여행하는 외국 유튜버 닉은 마침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일본 여행을 마치고 부산에 도착해 한국을 여행 중이었고 마침 울릉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유튜브가 떡상해서 한국인들과 다양한 교류를 하고 있는 닉이 하필 울릉도에 도착한 것인데요. 하지만 울릉도에 도착한 그는 예상 밖의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되었고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산에서 돌이 구르고 흘러서 울릉도 상태가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닉은 힘을 합쳐 태풍을 정리를 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같이 합류하게 되었고 어느새 함께 돌을 치고 마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비 내리는 가운데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닉은 오렌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줬다면서 쌀 음료인 식혜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외국인이 이렇게 합류해 같이 청소하는 모습을 신기해하기도 하고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과 외국인들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홍수만 났다 하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서 서로 돕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을 합쳐 돕기 때문인데 그런데 주변국에서는 이런 한국을 보고 놀랍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나더라도 자신들의 이득을 차리기 바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태풍 야기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많은 이들은 과일을 줍거나 물고기 채집에 바쁘죠. 중국 하인에서는 야자수 열매가 떨어지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오토바이와 차를 몰고 나와서 저렇게 열매를 쓸어 갔습니다. 그리고 아예 술에 오토바이를 끌고 나와서 싣고 자신의 창고에 가득 채운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일부 열매들은 사유재산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열매를 가졌다며 빠르게 집에 갖다 놓는 모습이고요. 해안에서는 굴과 물고기 채집에 바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났어도 남을 돕기는커녕 물고기와 조개잡이에 바쁜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 축제를 방불케 하는 모습인데요. 번개가 쳐도 한가하게 노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자연재해에 대해서 여유롭게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번 호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지만 일본에선 또 다른 의견인데 이는 지난 3년 전인 2019년 당시에
태풍이 한국과 일본에 올라와 큰 피해를 안겨준 상황을 상기시키는데요. 당시 태풍 파사이는 일본 도쿄 인근을 강타했고 도쿄 인근의 치바 지역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정전으로 인해서 나리타 공항의 승객 13,000여 명의 발이 그대로 묶이게 되었는데요. 당시 승객들은 공항에서 2박 3일간 그대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치바 지역에 있는 나리타와 도쿄를 이어주는 지하철이 침수되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버스와 택시도 도로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태풍이 왔다곤 하지만 이렇게 복구가 늦으면 곤란하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심지어 치바 지역은 정전을 복구하는데 무려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마비가 되었던 나리타 공항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전혀 문제가 없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인천공항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태풍을 맞았지만 공항철도를 3시간 만에 복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철도공사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24시간 풀가동 재난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이에 따라 수해가 나자마자 공항철도를 정비 후 곧바로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상식적이나 외국인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오랜 역사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는 항상 위기 때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힘을 합쳐 많은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잠시 1분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스스로와 가족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명절 때 너무 호응이 좋아서 일주일 연장되었고 가을 겨울에만 복용할 수 있는 산양 산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주변에 선물을 해드렸는데 뿌리채 산삼을 드렸더니 즙과는 달리 신기해하기도 하시고 비주얼상으로도 보기 좋다면서 매우 만족하셨는데 산삼 뿌리 선물은 그 자체로 여러 면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요. 이번 산양 산삼은 1+1으로 한 뿌리씩을 더 드리는 행사이니 내용 참조하셔 좋은 선물 되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기력을 회복하고 체력을 다스리는 데 산삼을 써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명절 선물이나 귀한 분들을 챙겨서 드려왔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양산삼은 본래의 산삼과 가장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각종 과장 광고는 물론이고 믿을만한 삼을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경기 용인 봉의산 일대에서 3대에 걸쳐 7년 근산 뿌리를 재배하는 사장님이 계십니다. 특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진세노이드 함량 수치가 높고 나이가 많은 산삼이기에 더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그 이유는 뇌도 마디가 3-4개 있다는 7년근 삼을 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소개드리는 산양산삼은 최대한 자연환경과 일치하며 강원도산 생익기를 사용하고 있기에 특히나 다른 나라의 산삼보다 더욱 많은 진세노이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산삼이 크다고 좋다고 하는데 농약 없이 자란 삼은 크기가 작고 귀합니다.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풍파, 병충해, 스트레스를 받고 자랐기 때문이죠. 이 산양산삼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복용할 수 있으며 우유, 꿀과 같이 하여 소량 복용이 가능하며 뿌리째 드셔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패키지도 명절 특전으로 보자기로 포장되는 등 매우 고급스럽고 산삼의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이번 명절의 주변에 정다운 산양산삼을 선물하시면 뜻깊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 구매 링크를 제공해드리며 좋은 선물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